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공급망 전체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물론 엔비디아, 메타, 애플까지 AI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 이제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글로벌하게 반도체 관련해서는 진짜 전쟁터가 돼가고 있는데 누가 웃을지, 누가 오를지 예상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이종호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기공학부가 아니라 전기정보공학부네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과기부 장관님도 하셨더라고요. 거기도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저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그 정부에서 계셨다가 지금 이제 교수님 오셨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요즘 보면은 솔직히 국가가 관여를 해서 반도체든 AI든 이제는 하다못해 TSMC도 이제 ASMC라고 이제 아메리카가 앞에 붙어서 미국에다 지으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막 미국에다 지금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계속 공장도 지어야 하는 상황이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요즘 들어서는 AI나 반도체는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진짜 국가가 관여해서 뭔가를 서로 싸워가면서 만들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정도의 스탠스로 어떻게 기업들과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그 자체로도 굉장히 그 파급력이 있는 데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AI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전쟁 아닌 그렇죠. 그런 전쟁으로 지금 발전해서 국가 안보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전에서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정책 변화 이 부분에 대응을 철저히 이제 해오고 있는 그런 그 관점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업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워진 그런 구조이고 그래서 정말 그 정부와 기업이 뭔가 이렇게 소통을 즉시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또 빠른 결정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가장 또 합리적인 그런 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관세 같은 경우 이제 100%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또 잘 협의를 하면 공장 짓기로 했으니까 이건 빼줘 뭐 이런 걸 협의를 할 텐데 이런 관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폭탄을 이제 우리가 맞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은 좀 이제 협의를 좀 해볼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일단 뭐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100%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제 협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미국의 어떤 그런 그 미국 내 어떤 이제 공장 설립에 대한 그런 이제 요청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또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감안해서 좀 최혜국 우대로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반도체 100% 관세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이 이런 반도체라든지 관련된 칩을 이렇게 수입할 때 그 기업이라든지 수입업자가 내는 비용이면은 결국에는 그 비용이 그쪽한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수요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 기업과 기업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수익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른 그런 어떤 반도체 칩을 미국 기업이 또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 기업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을 더 지불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이제 나라는 이 관세를 가지고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뭔가 철저하게 전략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미국이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대체로 적자를 많이 받고 그 적자가 장시간 이렇게 좀 누적이 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축 통화인 미국의 달러 통화가 신뢰성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측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고민을 해서 미국에서도 아마 그런 그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 기업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뭔가 그렇게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나와서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 하는 게 아닌 거죠. 다 그렇습니다. 다 계산해 보고 절대 그럴 리가 자기한테 없습니다. 이익이 예. 될 것만 미국한테 이익이 맞습니다. 될 것만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에다가 특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다 결국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전을 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공장이 글로 갔으면 일자리도 우리나라에는 생기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취업할 자리도 없고 그다음에 실제로 대학교 졸업해서 하는 친구들 중에서 공부 진짜 잘했던 친구들은 또 최근 들어서는 다 그냥 미국 가고 싶어서 미국 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에 남는 공장은 더 이제 좀 나쁜 공장, AI 좋은 칩은 저기서 만들고 우리는 계속 디램만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약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럼 충분히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그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 미국에서의 어떤 그 국가 안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심지어 이제 굉장한 보조금을 주면서 미국의 공장 유치를 한 거고요. 또 그러한 측면이 지금 와서 보면은 한 측면에서는 그 관세를 그 이렇게 지금 자꾸 이제 이전에 비해서 높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이제 공장이 있으면 또 대응하기도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력이 또 미국에 많이 쏠리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우려가 있지만 그건 이제 그 일시적으로 그 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그 인력들이 어쩜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또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그 기회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국에 대해서 나름의 또 정책을 만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이제 한국에도 그런 연구소나 공장도 있고 미국에도 있다는 거는 이런 이제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좀 대응하는데 전략적으로 좀 좋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 비중이 7.5%. 네.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이게 7.5%라는 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네. 걸로만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게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네. 이제 뭐 중국이나 홍콩 쪽이 이제 비중이 더 큰데 또 국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홍콩으로 수출하면은 그게 홍콩에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다시 또 미국으로 수출되고 이런 또 복잡한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바로 미국으로 가는 게 한 7.5%.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중국이나 홍콩이나 대만을 거쳐서 가는 건 또 다른 비중이니까. 예, 예. 그리고 예. 미국 내에서도 뭐 일부 또 생산을 해서 하면 또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결국 수출이나 마찬가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이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관세가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예.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홍콩으로 수출을 해요. 그럼 관세가 붙었잖아요. 예. 그럼 홍콩에서 또 중국으로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수출은 아니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또 미국 수출하면 관세가 또 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라 건너다니면서 25% 100%씩 계속 붙으면 이건 뭐 안 하겠다는 얘기 예. 같잖아요. 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이제 그게 옮겨 다니면서 그게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또 우리하고 홍콩 사이는 아마 굉장히 관세가 작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없을 수도 있고 제가 정확히 수도 모르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져오면은 그걸 그대로 하는 수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또 어떤 뭐 기업들하고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이제 그런 어떤 돌림으로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를 수입할 때 우리나라보다는 대만이나 이쪽이 더 비중이 훨씬 높은 거겠네요. 지금 이제 대만에서는 미국 그 빅테크들에게 그 파운더리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미국으로 아마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뭐 있죠. TSMC라든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지금 협상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작지만은 그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그 HBM 고성능 HBM이 있고 지금 이제 그 HBM의 시장 판도를 보게 되면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네. 근데 마이크론이 시장 점유율이 대략 한 10% 안팎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90% 정도는 한국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의 그 HBM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미국은 작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은 이제 파운더리하고 첨단 패키징 뭐 이런 쪽이 이제 미국에서 제조 공장을 설립하라
뭐 이런 이제 그런 상황에 있고 그렇게 또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나아가서 보면은 HBM 공장도 미국에서 한번 지어봐라. 뭐 이제 메모리도 한번 지어봐라. 이런 어떤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안 보내는 게 국가적으로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건 이제 기업에서 네. 굉장히 이제 고민할 부분이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또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게 이제 기업의 목적이기 네.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 정말 열심히 계산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이익이 되고 또 국가의 이익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히 계산을 할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슈퍼 의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미국 정부가 진짜 마음 먹고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자국의 기업을 키워주겠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몇 년 사이에 또 판도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 그런 셈법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좀 뭐 그래야 결정을 되겠죠. 그렇지만 해야겠네요. 이제 기술력 차이가 또 기술력 우리 차이.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단시간에 마이크론이 다 그럴 수도 따라올 수 있겠죠. 있느냐? 예. 그럼 그 사이에는 미국에 따른 다른 빅테크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입장이니까 예.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할 그러네요. 수 있겠지만 뭐 그분들은 또 전문가니까 계산을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쪽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K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한다 그러면서 이제 빅5를 정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돼 있고 네이버, SKT, LG 이렇게 모여서 AI 판을 다시 짜보겠다 이러는데 이 의지가 정말로 실현 가능한 의지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돈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게 가능한 모델인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소버린 AI라고 불러서 어느 한 곳으로 몰아준 게 아니라 일단 또 5개로 흩어줬잖아요. 아예 국가가 딱 잡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그 부분까지도 다 이제 결국 정부가 핸들링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단 이제 그 구도가 5개의 기업을 선정해 놓고 6개월 단위로 이제 하나씩 탈락을 시키는 구도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남아서 이렇게 좀 장기간 갈 수 있는 기업은 아마 2개 정도가 될 거고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 시기에 그러니까 그 여러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판을 깔아준 뭐 주도한다는 게 이제 모든 걸 정부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분명히 이제 판을 깔아줘서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업도 지금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하지만 그걸 이제 가속시키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혹여나 이제 이게 이제 범용 AI, 예를 들면 뭐 GPT나 제미나이 같은 이런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미국의 어떤 빅테크처럼 엄청난 그런 고품질의 데이터, 엄청난 용량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걸 다룰 수 있는 전문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보다는 이제 이 특화된 부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vertical AI라고 하는 어떤 이제 도메인 영역별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권 측면에서 또 조금 뭐 경제적으로는 좀 손해는 아니지만 좀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뭐 국방이라든지 행정, 금융 뭐 등등 이런 데는 또 주권 AI를 하고 우리가 또 잘하는 뭐 의료나 뭐 이 반도체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자동차도 잘하고 있고 조선도 잘하고 있고 제조업도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고 우리의 강점을 정말 그 AI를 우리의 강점에다가 잘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면은 굉장한 경제적인 시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정책은 아마 그런 걸 전체를 고려해서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약간 질문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다시 기업 얘기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 HBM3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낮춰서 시장 점유율 회복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HBM 하면은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 낮추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뭔가 가격을 낮추면서까지도 시장 점유율 회복을 이제 노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나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기업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 고민이 있었겠죠. 네. 저야 뭐 저도 당연히 SK 하이닉스나 삼성 두 회사 모두 고부가가치의 그 말대로 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하는 게 뭐 바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그 가격 인하 정책을 좀 해서 네. 뭔가 또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하는 또 기업 나름의 어떤 그 내부적인 고민이 반영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은 또 존중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엔비디아 AI 칩 관련해서 백도어 있다고 거꾸로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부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검사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게? 원래 이제 저희도 그 제가 이제 뭐 재임할 때 그 당시에도 그 백도어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디스커션을 많이 했는데요. 그 백도어라는 거는 참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은 이제 뭐 이전에 이제 통신 칩의 그 백도어는 좀 이렇게 밝혀진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됐고 네. 그러므로 해서 유럽의 통신사들도 이렇게 이제 특정 나라 거는 우리가 못 쓰겠다 이제 해서 실제로 액션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 보면 이제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GPU를 팔고 있는 상황인데 만에 하나 정말 그 해커나 마음먹은 어떤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 수 있는 그런 정말 백도어 그런 거를 만들어서 넣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거는 기업 이미지에 먹칠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네. 이제 위험한 거고요. 뭐 기술적으로는 그걸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들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는 빅테크일수록 자기의 어떤 그 명성이 있고 그 명성은 바로 기업의 운명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할 거고 그런 부분은 뭐 안 넣는다. 뭐 어떤 압력이 있어도 잘 안 넣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 얘기 나왔으니까 그 젠슨왕 CEO가 이번에 이제 반도체 그 100% 품목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백악관을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의 H20 수출 허가 얻어내고 이제 사실은 엔비디아 그 젠슨왕 CEO가 그 대만에서 들어오는 그 칩에 대해서 좀 관세 면제해달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결국 찾아갔단 말이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예, 대만에는 이제 20%를 부과한 걸로 네.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파운더리를 맡겨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고 네. 거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측에서는 비용이죠. 비용이 예. 이제 들어가게 되는 예. 거고 결국 또 본인들도 이제 그거를 또 전 세계에 또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른 플랫폼 기업들이 더더욱이 이제 자사 모델의 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뉴럴 프로세싱 유닛 NPU 같은 거를 많이 이제 개발하는 거를 가속화시키면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는 우리 제품을 다 써야 되는데 이제 각자 회사는 각자 거를 쓴다.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네. 그거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익이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 젠슨왕 CEO께서는 뭐 당연히 이제 미국 대학관 찾아가는 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는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TSMC도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니까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야 그럼 미국에서 생산한 거 쓰면 되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뭐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여러 가지 또 그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네. 어쨌거나 이제 전체적으로 대만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런 가서 또 업소도 하고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죠. 아, 그래요. 예. 트럼프는 또 언제라도 이게 촉집게처럼 또 핀셋으로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그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괴롭지요. 맞아요. 불확실하니까요. 예, 그 예측 가능한 수치를 제시해야 되는데 예, 전략적으로 그거를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전략을 펼치면서 이제 쥐락펴락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업 이제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고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